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국익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국익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15살 때부터 저는 항상 그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교육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교육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을 6개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계속 한 40대가 될 때까지 공부만 했습니다. 계속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하면서 물론 뭐 대학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은 많지가 않아요. 예, 실질적으로는 뭔가 좀 부딪히면서 현장에서 깨닫고 이런 것이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열심히 학문을 탐구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저서를 한 50여 권을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학문 쪽에서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여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뭐 교육청 강의, 그리고 뭐 교사들을 위한 강의들,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뭐 대학교에 뭐 유아교육과라든지 특수 뭐 교육과라든지 뭐 이런 데서 계속 제가 인간의 심리, 인간의 발달, 이쪽 분야를 탐구하면서 계속 강의를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제가 신지식인에 선정이 돼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부터 정부 부처 장관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여러 교수 직책을 받고 제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 말이 허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대통령 자문헌법기관에 자문위원을 4년 동안 지냈고요. 또 대통령이 예비 후보 시절에 제가 정책 특보도 지내고 또 뭐 대통령 후보에 뭐 대통령이 된 대통령 후보의 뭐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뭐 부위원장 역할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언을 드리는 게 아니다, 허풍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자폐증 이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자폐증 이론이 잘못됐다, 스스로 다들폐증 해서 스스로 다든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었어요. 얘네들은 태아기 때부터 발달이 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알고 제가 자폐증은 없다, 그러니까 자폐증 이론, 기존 학자의 자폐증 이론을 제가 60여 가지를 낱낱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단 학자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대한민국인이라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인이라는 그것이 태생적 한계였어요. 그래서 제 스승님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신데, 이 스승님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정말 정 선생 노르웨이로 가게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로벨상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그 정도 그릇은 안 되지만 그냥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특수교육학에 아주 굉장한 영향을 미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이 자폐증 이론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재활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교수님이 갑자기 복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들어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100만 불짜리 아이디어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 아이디어네. 그런데 저는 시련과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정말 코페르니쿠스가, 갈릴레이가 진짜 이단화되고 그 속에서 고통받고 막 이런 것처럼 제 강의가 폐강이 되고
막 그 권력과 각종 단체와 학자들이 연계해가지고 저를 핍박을 하고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대한민국을 저는 떠나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났어요, 저는. 그래서 거의 5년간 제가 대한민국을 떠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었어요. 제 인생이 참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국민배당금법이라는 걸 봤어요.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는 정도전의 민본사상, 민본사상, 또 공자의 민본사상이라든지 서양의 민주주의라든지 이거를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건데, 야, 이런 게 대한민국에서 나왔단 말이야? 너무 놀라웠거든요. 우리가 말로만 민주주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세금만 빨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아요. 과거에 10%의 양반을 위하여 90%가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높은 연금을 받아내고 각종 혜택과 특혜를 누리면서 국민들은 세금 안 낸다고 막 압류하고 괴롭히고 막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허경영 대표가 국민배당금법을 말한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회사 누구 것이냐, 누구의 재산이냐, 국민의 거잖아요. 당연히 배당해줘야죠. 그 예산을 낭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배고파, 막 자살해, 막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힘드니까, 이게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또 자식이 부모하고 막 죽여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세요. 엄마가 막 아기를 죽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잖아요. 이럴 때 정치인들은 진짜 뭐 국민들에 대한 애절한 그런 게 없어요. 오죽하면 자기만 당선돼 가지고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국민배당금법이 나온 거예요. 저는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는 노벨 경제학상, 이게 노벨 경제학상감인 거예요. 이거는 노벨 평화상감인데, 이 국민배당금법이 시행되는 순간 노조 갈등, 노사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 전교조 뭐 이렇게 갈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학생들은 개성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학벌주의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야, 이제 학벌로 인맥 만들어 놓고 학벌로 그냥 사람들을 계속 줄 세우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후배 끌어주기, 학연, 지연, 혈연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일반 서민들은 그냥 진짜 노비노예로 살아가고, 현대판 노비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현대판 음서제를 만들어서 로스쿨, 돈스쿨이라고 해요. 돈스쿨, 귀족스쿨, 그리고 의전원, 의학 전문대학원 만들어 놓고 학비가, 야, 이 부모들을 조사해 보니까 뭐 말이 연봉이 그냥 뭐 몇 억대 이런 사람들이 가고, 돈스쿨이다, 이거는 귀족스쿨이다, 현대판 음서제다. 국민들이 그냥 지쳐나가고 있고 청년들이 그냥 야, 불공정한 사회 더 이상 살 수 없어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배당금법이 나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할 사람 있어요? 국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회의원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마 안 할 거요. 진짜 또 쌍벌제를 시행한다 해가지고 돈을 받은 놈만 처벌시킨다, 준 놈은 처벌 안 시킨다. 그래서 둘이 꿍짝짝 해가지고 숨기지 못하게끔, 내가 어떻게 받겠어요? 저 사람이 돈을 주는데 나 받는 사람만 처벌받아요. 그러면은 내가 무서워서 못 받습니다, 그 돈. 야, 이런 정책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배당금법, 국민이 주인이니까 정부는 모든 예산을 투명하게 그리고 절약을 해서 그 국민배당금으로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단돈 10,000원만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그러면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대한민국 기업 막 응원하며 다니겠어요. 삼성 잘해라, 뭐 LG 잘해라 하면서 그러면서 다닐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계속 갈등, 국민들끼리 싸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싸움 나게. 예? 야, 미쳐버리는 겁니다. 뭐 식당에서는 밥을 먹고 술을 먹는데 카페에서는 못 마시게 하니까 서로 막 갈등하게 만들고, 죽어나가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럴 때 국민배당금법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노벨 경제학상감이다. 이거는요, 노벨 경제학상으로, 경제학상 후보로 올려야 할 이론입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 이건 노사 갈등이 없어져 버리고 학벌주의가 사라져 버립니다. 네. 그리고 각종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문제도 사라지게 되고 놀라운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발명왕 에디슨, 정책 발명왕이다. 이거는 정책 발명왕이다. 저는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뒷돈 받는 거예요. 저는 진짜 뒷돈 받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고, 제가 오죽하면은 어떤 그 좋은 일을 제가 했어요. 좋은 일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혜택을 보게 해줬는데, 고맙다고 뭐 저한테 뭐 대접을 하고 싶다 그래갖고 내가 절대 저한테 해주지 말라 했어요. 그거 받는 순간 제가 순수성이 의심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허경영 대표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노벨 경제학상감이다. 노벨 평화상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저는 제가 여당에서 저한테 비례대표로 나서라고 할 때 저는 거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그거 하나입니다. 맑고 깨끗한 사람들이 정치에서 국민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저는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어제의 진짜 검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돼서 전관 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어제의 판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돼서 전관 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어제의 교육부 고위 공직자들이 전관 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이 전관 현관 유착이 되는 거예요. 영사들이 비자 장사를 하고 있고, 뭐 그냥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판사들이 그냥 위헌을 하고 있고, 썩지 않은 곳이 없어요. 관세청, 그냥 국세청, 죄다 그냥 관피아들, 정피아들이 장악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다 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봤자 그냥 다 한패예요. 그냥 자기들이 한패입니다. 제 식구 감색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들을 재판을 하면 판사들이 다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게 나라냐? 나라가 네 거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저는 진짜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는 한번 진짜 너무 내가 안타까워서, 이 나라에 진짜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배당금법을 제가 보고 나서 이거는 진짜 세계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노벨 평화상에 상당하는 버금가는 그러한 법률이다. 이런 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동설이 1800년 만에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됐어요. 180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지동설 얘기할 때 이단이다. 금서, 저 책 보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 금서가 돼버렸어요. 처벌해버렸습니다. 그냥 그 종교 권력이, 교황청에서 그 모든 거를 다 억압해버린 거예요. 가택연금, 스스로 이론을 철회해. 이제 학자로서의 죽음을 선포한 겁니다. 사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사형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갈릴레이가 죽고 나서 350년 후에 비로소 로마 교황청이 사과를 하죠. 공식 사과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바른 학자를 종교 재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 그래요. 이 허경영 대표의 국민배당금법, 경제학자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거. 예? 당신들이 경제학 박사면 뭐합니까? 예? 이 경제 개판되고 있는데, 그쵸? 이거 정치학자들 한번 연구해 보세요. 노벨 평화상감입니다. 저는 허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 뭐 교육 공무원까지 하고, 제가 공부도 하고, 또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나, 뭐 정신병에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국민배당금법 생각을 해보시면은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정책이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10만 원 받고 내년에 20만 원 받아도 그렇게만 되는 순간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주인인 세상. 그 세상이 진짜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